오늘은 진짜 차분한 톤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책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오늘은 책 내용도 좋은데 거기서 제가 뽑아낸 인사이트도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제가 자꾸 흥분을 해서 NG를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올라가고 있죠? 톤 다운을 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여러분, 이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게 제목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뽑고 나서 제목을 결정 지은 다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어떤 제목을 짓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뽑고 난 다음에 제가 스스로 와, 예술이다. 진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서 예술의 경지. 진짜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은 일단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고 또 흥분하기 시작했는데,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뽑아낸 인사이트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독방에 혼자 있거든요. 여기 무슨 PD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골방에서 혼자 찍고 있는 건데 약간 미친 사람처럼 계속 좋아요.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명저 그 자체입니다. 과장 없이, 과장이 아니라 축소됐어요. 100권의 철학책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100권 넘습니다. 이런 책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여러분 사실 원래는 대국민 필독서인데 읽기 난이도가 상이어서 다른 카테고리로 뺀 거예요. 철인 독서. 말 그대로 철인들을 위한 독서, 아니면 철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독서. 철인은 철학자를 뜻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또 뜻하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저는 정서적으로 멘탈적으로도 강한 사람을 철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명작 컬렉션을 철인 독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문이 넘쳐나고요. 명문장이 정말 통찰력이 너무 좋고요. 너무 깊고요. 막 태평양 막 바닷속으로 막 쭉 들어가는 느낌이야. 막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뼈 때리는 문장도 예술이에요. 이건 너무 아프다. 진짜 이거 병원 가야겠다. 정형외과 좋은데 소개 받아야겠다.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책을 3번 넘게 읽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2번 읽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되게 늦게 소개했잖아요. 원래 더 일주일 앞당겨서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읽는 거를 조금 쉽게 만들어 드리고 용기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북돋아 드리고, 왜냐면은 이건 책이 어려워요. 팩트예요. 근데 이런 책은 여러분 실패해도 좋다니까요. 여러분이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했어. 그게 실패하면 뭐 큰일 나나요? 도전한 게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가요? 생각도 못하고 뛸 수 없다고,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뛸 수 없다고 단정 지은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도전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정서적인, 정신적인, 지적인 도전은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철인 독서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목차 보세요. 예술이에요, 예술. 진짜 100권이 압축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늘도 여기입니다. 칸트, 창조적 자유와 구석기 시대. 그래서 오늘 요만큼 한쪽 읽는 거예요. 한쪽.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책 소개를 하면서 보통 막 2-3쪽, 4-5쪽 하는데 이렇게 한쪽을 자주 하는 책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책이 깊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칸트입니다. 칸트. 제가 NG를 거의 뭐 얼마나 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지쳤습니다. 근데도 또 흥분이 되네 보니까. 칸트의 첫 번째 사상은 기술과 예술을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기술, 예술 단어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기술이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테크닉도 있겠지만 아트가 있어요. 아트. 예술도 뭐죠? 아트예요. 그래서 어휘 자체가 똑같아요.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제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은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발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과 예술을. 물론 이 부분부터 너무 그냥 완성도가 높은 문단이에요. 물론 기술 없이는 어떤 예술가도 진정으로 창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대가가 되려면은 연습 없이는 여러분 절대 대가가 될 수가 없고 재능만으로도 대가는 될 수는 없어요. 재능이
사람들 눈에 화려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깊이 있는 대가가 되려면은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기술을 연마. 음표, 색상, 모양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악기 그리고 신체의 숙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건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뭐요? 기술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은 배울 수가 없어요. 뭐다? 기술은 배울 수가 있다. 예술은 배울 수가 없다. 가르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은 모든 기술에는 규칙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면 뭐예요? 기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공통 레시피며 관행에 이미 존재하는 레시피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은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랄까 자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레시피를 따라가는 게 좋은 게 많은데 이 생각은 못했는데 여기까지 아까 못 와갖고 김재우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는 게 여러분 레시피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이런 관행과 정형화된 레시피는 영독단으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역법칙 기반으로. 그다음에 그걸 외워서 그러니까 1단계가 단어를 체계적으로 3,000개, 5,000개, 7,000개를 외우는 거고 그다음에 엮어야 돼요. 그걸 김재우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정말로 기술적으로 제대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영화도 많이 보시고 책도 보시면서 그거를 다듬어서 여러분만의 말투로 만들어내면 거기서부터 예술이 되는 거죠. 생산에 필요한 작업 과정이나 어떤 사물의 존재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서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테이블이나 컴퓨터 하나도 만들 수 없다. 그냥 뭔가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전에 알려진 게 아니고 레시피가 없다면 우리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 생산 규칙이 알려지면은 누구라도 작업을 재현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 논문은 항상 그 재현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재현성의 뭐 위기인가 아무튼 옛날에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네이처 사이언스 이제 세계 저명한 이렇게 저널들에 실린 실험들이 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막 그거를 막 인위적으로 가짜로 만들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참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규칙이 되고 레시피가 되고 팩트가 되고 이렇게 진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 탁탁탁탁탁 나온 게 아닌 게 정말 많다. 목공이든 음악이든 수학이든 모든 규칙을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다.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모방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훔친다고. 그렇죠? 그 피카소 말을 은용했나? 근데 그게 제가 또 찾아보니까 피카소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훔치는 거 좋아해갖고 피카소를 판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뭐 아무튼 스티브 잡스가 뭐 우리는 뭐 위대한 뭐 예술가는 훔친다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아무튼 그 말을 피카소가 한 거를 인용한 걸로 그 스티브 잡스가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지금 뭔가 꼬였을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피카소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그래도 스티브 잡스가 말했으면 이제 된 거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피카소가 말했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뭐 명언이니까 믿어줄만 하죠, 그렇죠? 칸트는 뉴턴을 예로 들었다. 만류인력 법칙을 처음 공식한 사람은 뉴턴이지만 일단은 이 법칙을 배우고 나면은 누구든 뉴턴이 한 것처럼 중력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본기를 제대로 익히고 펀더멘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칸트가 말한 모방의 정신.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있네. 제가 축구하는 거랑 요즘 친구들이 축구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저희 때는 여전히 뻥축구가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 때 막 밤새서 축구를 보거나 아니면은 되게 다음 카페 같은데 축구 카페 같은 데서 짤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 축구를 뭐 아무 때나 되게 자주 좋은 수준 높은 프리미어리그나 뭐 프리메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은 확실히 저희 때랑 공 차는 게 달라요. 낮게 차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패스 게임을 저희 때는 패스 게임이 뭐예요? 그냥 뻥축구지. 그렇죠? 당연히 축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때도 패스 게임을 했지만 되게 낮게. 제가 여러분 옛날에 교환학생 갔을 때
충격받았던 게 제가 항상 풋살을 했어요. 박사 1, 2년 때 거의 대학원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뭐 거기 뭐 이렇게 박사 형님들이랑 이렇게 축구를 모아서 했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또 이기고 지는 거 좋아해. 근데 거기에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는 해외에서 되게 교환 학생들이 많이 와서 백인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막 스위스인가 독일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우리랑 이제 풋살을 붙었어. 그래서 또 이제 뭐 백인 친구들이랑 붙으니까 뭔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셜 아이덴티티가 작동을 하면서 막 이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 대 유럽 막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 이기려고 열심히 하고 막 어거지로 이기려고 하는데 그냥 이기는 게 목적인데 제가 아직도 그때 걔네가 했던 영어가 이게 오형식인가요? 이게 오형식일 거예요. Keep the ball low. 이게 진짜 제가 그런 영어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 당시에 오형식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몰라요. 근데 keep the ball low. 그러니까 걔네는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만드는 걸 너무 중요시 생각해서 그 오밀조밀하게 패스 게임을 하는 거를 우리는 어거지로 막 골 넣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 오밀조밀하게 패스 게임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되게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또 흥분해서 3,000% 빠졌는데, 그러니까 다시 정신 바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거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많이 따라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거를 많이 반복해서 보고 따라하면서 또 여러 명 걸 보면은 또 내게 태어나요. 글도 잘 쓴 분들 거를 많이 따라도 써보고 필사도 해보고 낭독도 해보고 그러면 더 글쓰기 실력도 빨리 올라갑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칸트가 말한 거예요. 모방 정신이라고. 왜냐면 레시피 그분들은 레시피에서 배운 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준 거기 때문에 항상 잘하는 분들 거를 열심히 보세요. 많이 따라하시고 자꾸 흡수하려고 그러고 완전 통째로 삼키세요. 영어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백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데이 40강을 외웠어요. 벌써 달라요. 저는 강의만 듣기만 했지 암기는 드디어 처음 하는 거거든요. 벌써 달라요. 이거구나. 진짜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금방 느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겠죠. 그렇죠? 반면 호머의 모든 시를 암기할 수는 있겠지만 호머처럼 시를 새로 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근데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시도 계속 많은 걸 암기하죠. 이거는 어떤 창의력 전문가들로 연구하는 선생님들 말 따라 보면은 시도 많이 보죠. 그러면 시를 호머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우리 장폴 주아리 교수님이 똑똑하신 분이어도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100% 동의하지 않아요. 예술가는 뒤에 레시피를 남기지 않는다. 창조한다는 것은 심지어 남기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도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남기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창조한다는 거는 모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 이건 이제 창조와 모방은 다르다는 거죠. 모방은 어디까지나 흉내내기죠. 근데 창조는 예술의 영역이에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칸트는 예술가의 작품을 모방하는 건 예술이 아니라 원숭이 신형이라고 설명한다. 모방을 하면서 배워야겠지만 결국에는 뭐다? 내 길을 가야 된다. 거기 1%의 새로운 걸 더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의 퍼센트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내 색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부 장인에게도 이러한 예술적 차원이 있을 수 있으며 예술적 장인의 작품은 공업의 대량 생산과 구분된다. 예술가의 활동을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요 문장인데 핵심이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웠어요? 기술을 다 배울 수가 있다면서요. 기술은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술이 근데 레시피가 있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 근데 기술이 점점 복잡해져. 그다음에 기술이 점점 누구나 아는 레시피인데 막상 해보면 따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 이건 기술이야. 예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과 예술은 다르죠. 여기서 구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술의 복잡도와 기술의 어떤 뭐랄까 깊이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일부 장인에게도 이러한 예술적 차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요 장폴 주아리 작가님은 저처럼 생각했지만 되게 드라이하게 썼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여기서 또 들어갈게요.
호떡을 내가 구워. 호떡을 팔아. 호떡을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떡을 계속 하다가 그 호떡을 어떤 경지까지 간다. 호떡이 예를 들면은 그 크리스피한 정도를 맞춘다던가 아니면 호떡에 뭔가 그 미묘한 고소함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호떡 만드는 시간을 남들 뭐 예를 들면은 1분 걸릴 거 뭐 5분 걸릴 거 나는 30초 만에 만들던가 그러니까 그거를 경지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은 되게 단순 작업인데 그걸 막 일반인들은 따라할 수 없. 그거. 여러분 생활의 달인에서 그 차 세차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 보고 다 뭐라 그러죠? 예술인데라는 말을 해요. 그건 기술이잖아요. 근데 일반인은 똑같이 세차를 할 수 있지만 그분처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술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예술이라는 말을 우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술의 경지. 저는 나름 제가 유튜브를 찍는 걸 예술의 경지로 올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거의 매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가 뭐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무슨 뭐 국가단체도 아니고 그렇죠? 직원들 월급 다 드리고 정말 잘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언제 회사가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직원분들 월급 다 이렇게 쟁여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 거를 편집을 하고 카메라맨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일반 유튜버가 찍는 식으로 만약에 유튜버를 찍고 막 뭐뭐뭐 하고 하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2개도 올리기 힘들어요. 저는 근데 매일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컨티, 촬영, 무편집. 그러니까 무편집 지점이 같은 저랑 이렇게 영상을 찍는 분들이 다 사이코패스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저 그 얘기를 많이 예술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고 대표님은 저랑 10년 일했지만 제가 아직도 이걸 무편집으로 원스톱 그러니까 원스톱이래. 논스톱 원테이크로 하는 거를 아직도 경악해요, 진짜. 미친놈 같다고. 그다음에 제가 좀 예술적으로 잘하는 게 즉흥적으로 강연을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랑 교감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고 머리에 때려 박은 것도 많아서 그래요. 독서를 많이 한 것도. 근데 그게 또 고 대표님은 저보다 더 아는 것도 많고 독서도 많이 했는데 또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고 대표님은 진짜 연습을 많이 하고 발표를 해요. 왜냐면 고 대표님이 발표하는 거 귀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도 그게 힘들어하세요. 성향이 안 맞는 거지. 저는 이제 아예 뭐가 습관이 됐냐면은 사람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못 봤을 거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헤어지기 전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발 물어보세요. 어떤 질문이라도 좋아요. 그럼 제가 질문의 예시까지 줘요. 세상에 멍청한 질문이란 없습니다. 멍청한 대답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가 너무 좋아져. 소통을 하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 얘기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니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어떻게든 그 사람 얘기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다. 말 꺼내는 거. 잘 들어주지도 못하고. 아무튼 뭐 오늘 진짜 여러분 좀 4차원의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 NG를 너무 많이 내갖고 약간 영혼이 지금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또 그래서 삼천포로 여기저기 중간에 빠졌을 텐데 그래서 제가 후진해서 잘 돌아온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독서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 가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야, 칸트가 기술과 예술을 구분했잖아. 그래서 기술이란 뭐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야. 멋있어. 간지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게 살다. 죽을 때까지 멋있게 살다. 공부하다가 운동하다가 여러분들이랑 그냥 이 소중한 행복을 평생 지키는 사람이 돼서 그 행복을 지키는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헛나는 거. 알찬 내용인데 알찬 모습은 틀린 건데 우리의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 다 알아서 해석해줍니다. 또